책을 자세히 보면 좀 나오게 있지만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샤워했을 때 몇 살까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 질문 진짜 많아요. 가장 1단계 공중 도덕이 있어요. 공중 목욕탕이 5세부터는 같은 성에 가라고 이렇게 법에 있어요. 특히 남자면 5세부터는 아빠한테 가야 돼요. 여하면 엄마한테. 그래서 공중도덕법에 5세니까 5세는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에요. 내가 가족인 거잖아요. 대중 목욕탕이 아니라 집에서는 가족 문화가 있어요. 가족 목욕탕 문화. 언제 누가 몇 살 이건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냐면 만약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4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4명이 회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는 따로 씻겠다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먼저 얘네들은 다 괜찮은 거야. 엄마가 나는 너랑 씻는 거 싫다. 너 아빠한테 가라고. 아들이랑 씻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보낼 때가 있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샤워니까. 그리고 목욕탕 문화고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족 4명이 그중에 누군가 한 명이 싫다면 싫다. 언제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고요. 4단계는 뭐냐면 누군가 이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엄마예요. 아들이랑 이제 씻는 걸 싫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아들이 먼저 올지 엄마가 올지. 둘 중에 누군가 먼저 했다면 이제는 이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아빠한테 보내면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엄마 나 왜 싫어? 늘 막 6년, 7년 동안 나랑 씻었는데 갑자기 가는 건 너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별 연습인가 뭐냐면 둘 다 속옷을 입어주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회의했다 하는 거예요. 언제쯤 헤어질지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추석 때 헤어지겠다. 뭐 1월 1일 날 헤어지겠다. 내 생일 때 헤어지겠다. 아이들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교 가면 헤어지겠다. 뭐 3월 달 되면 첫 입학할 때 헤어지겠다. 아이들마다 3개월일지 6개월일지 언젠간 얘기할 거예요. 그때까지 이별 연습을 해주세요. 왜냐면 시작을 했으면 끝은 있어요. 근데 중간이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별 연습을 3개월 하시거나 6개월 했을 때 둘 다 동의한다면 속옷만 입어주고 샤워를 하고 같은 성한테 보내주면 아이들이 연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뭘까요? 몸은 혼자 씻어야 돼요. 얘네들이 어쨌든 혼자 씻어야 돼요. 그게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9세라고 얘기한 건 9세부터 혼자 씻는 연습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준 건 맞지만 남매도 따로, 나도 혼자. 내 몸은 오로지 내가 혼자 씻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9세라는 거죠. 그때부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 내 몸을 씻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거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다 씻지만 그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아주 대중 목욕탕. 5살부터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가족 문화에서는 다 같이 회의할 것. 그 다음에 4번째가 예행 연습. 그게 이별의 시간을 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나 혼자 씻는다. 이 단계 5가지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4단계를 건너뛰시더라고요. 이별 연습 꼭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성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성적인 집안도 있고 아직 성교육도 시작도 안 했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바로 성을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저 또한 바로 성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대화부터 들어가야 돼요. 우선 친해져야 돼요. 친하지 않으면 성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 성관계 같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선 친해지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같이 밥도 먹고요. 취미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걔의 고민을 알아야 돼요. 얘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 때 이게 친구 같은 엄마가 돼요. 우리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얘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대화예요. 이건 일상의 대화를 늘 잘해야 돼요. 얘가 어느 학교에서 친구랑 어디에서 뭘 했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모델 기법인데요. 뭐냐면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뭐 인터파크에서 뭐 어디에서 책을 읽었고 어디에서 누구랑 밥을 먹었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는 유치원에서 누구랑 밥을 먹었고 누구랑 뭘 했고 그리고 언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한 장소, 내가 말한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일상의 대화거든요.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면요 역사가 돼요. 그럼 걔랑 나랑 아 하면 아 하고 알아들어요. 그렇게 대화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고 나면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유명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럼 내가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면 급속도로 친해져요. 그리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럼 나도 게임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또 친해져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이 하나둘씩 가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때가 가장 필요한 건데 이걸 많이 놓쳐요. 다들 두 가지는 잘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우리가 늘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기쁘고 행복한 얘기만 하지 말고 네가 힘들고 괴로운 얘기를 해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힘든 일이 많어. 엄마는 너를 많이 알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너 얘기를 많이 아니까 나랑 같이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무조건 날 찾아와, 날 찾아와, 날 찾아와. 그걸 10,000번, 20,000번, 10,000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힘들 때, 특히 왕따를 당할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을 때, 아이가 자살하기 전에 분명히 엄마 아빠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엄마가 그랬지. 1,000,000번, 10,000번. 그게 바로 스키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델 기법이에요. 내가 힘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도 어른도 저렇게 아프네. 어른도 힘들 때가 있네. 어른도 상처가 있네. 그러면서 아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요. 그게 바로 친구 관계예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자기 깊은 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은 맨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절친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성 얘기를 꺼내면 가장 절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성관계 넓게 해서 여러분 성부터 하지 마세요. 대화와 그다음에 아이들과 마음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요. 두루두루 연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곧 절친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